건강을 지키려면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하루 만보 걷기는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만보계를 차고 나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보 걷기가 과연 60대 이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어온 운동 상식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지신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몸은 더 힘들어지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60대 이후의 운동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강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만보 걷기에 숨겨진 함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정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만보를 채우고 나면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움직였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은 다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함께 작동하며 무릎과 고관절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걷기만 반복하면 이 근육들이 충분히 강해지지 않습니다. 걷는 동작은 근육을 길게 늘렸다 줄이는 정도의 자극만 줄 뿐, 근육을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 빈자리를 관절이 감당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는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발이 헛디디거나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걷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만 반복하기 때문에 옆으로 기울거나 뒤로 흔들릴 때 대응하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만보를 걷는데도 왜 계단 오르기는 여전히 힘들까? 왜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게 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근력과 균형이 빠진 운동의 한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걷기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만보를 채우려다 보면 무릎 안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발바닥이 찌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받는 충격을 근육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과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걸을수록 자세가 무너지고 무너진 자세로 계속 걸으면 한쪽 관절에만 부담이 집중됩니다. 심혈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기 시간을 늘리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새벽에 공복 상태로 빠르게 걷거나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며 장시간 걸으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만보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체중도 조금 줄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면 같은 자리가 또 아팠습니다. 발바닥도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첫 몇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변 근육이 약해서 관절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족저근막염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분은 걷기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만 혹사당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운동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걷기 시간을 하루 30분 정도로 줄이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들이었습니다. 각 동작을 10회씩 2세트, 하루 15분 정도만 투자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흔들렸습니다.
한 달 후엔 걷기를 다시 시작해도 무릎 안쪽 통증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도 아침 뻣뻣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걷기와 근력 운동을 번갈아 하며 안정적으로 운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니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60대 이후 운동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균형 있게 내 몸 상태에 맞춰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걷기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력과 균형을 함께 챙겨야 관절도 보호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지금 하루 만보를 채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운동 루틴에 근력을 키우는 동작이 있는지, 균형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걷기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벽 짚고 한 발 서기 10초만 추가해도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열심히 걸었는데 통증이 찾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일인데 왜 아픈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통증의 시작점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걷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근육과 관절이 정교하게 협력합니다. 발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가 모두 움직입니다. 만약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곳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무릎 안쪽 통증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거위발 근염이라 부릅니다. 무릎 안쪽에 붙어 있는 3개의 힘줄이 거위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약하거나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며 걷게 됩니다. 이렇게 비틀린 자세로 오래 걸으면 거위발 부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처음엔 걷고 나서 조금 뻐근한 정도지만 계속 방치하면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발바닥 통증도 흔합니다. 발바닥에는 발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이라 부르는 이 조직은 걸을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걷기를 하면 이 막이 과도하게 당겨지고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발목 움직임이 제한적이면 족저근막에 가는 부담이 더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찌릿하다면 이미 족저근막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통증들의 공통점은 근력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강하면 걸을 때 관절에 가는 충격을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관절과 힘줄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게다가 근육이 약하면 자세도 무너집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고 무릎이 안으로 모입니다. 이런 비대칭 자세로 수천 걸음을 걸으면 한쪽 관절에만 과부하가 집중됩니다. 균형 능력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아도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면 중심을 잃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다 발목을 삐끗하거나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이런 작은 사고들이 쌓이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낙상입니다. 걷기만 하던 분들이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균형 훈련의 부재 때문입니다. 정민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이신 그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5km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1시간 넘게 동네를 도는 게 일과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좋았습니다.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안쪽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나면 계단 내려가기가 불편했고 쉬면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걸으면 똑같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거위발 근염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걷기를 잠시 줄이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운동을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걷기를 줄이라니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걷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들어 올리기를 하루 15회씩 3세트 했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엉덩이 근육이 쓰이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이 근육을 제대로 쓴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각 다리당 12회씩 2세트를 했습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도 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이었습니다. 15회씩 3세트 천천히 올렸다 내렸습니다. 이런 보조 운동을 매일 20분씩 3주 정도 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덜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던 습관이 줄어들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반 후엔 무릎 안쪽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도 예전처럼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걷기를 다시 시작했지만 방식을 바꿨습니다. 긴 시간 걷는 대신 30분 정도만 걷고 매일 보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엉덩이 들어 올리기, 옆으로 다리 들기, 발 뒤꿈치 들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무릎도 편하고 자세도 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걷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체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보조 운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절이 보호되고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통증 없이 오래 걸으려면 걷기만 늘릴 게 아니라 근력부터 챙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 걷고 나면 무릎이나 발바닥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걷기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근력 운동을 더 해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엉덩이 들어 올리기 15회,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15회만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통증을 줄이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운동 종류는 많지만 모든 운동이 60대 이후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운동 15가지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등급은 안전성과 효과를 종합해 매겼습니다. 내 루틴에 어떤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위험한 동작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높은 등급인 최상급 운동입니다. 맥켄지 신전 동작이 여기 속합니다. 엎드려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 뒤쪽 공간을 넓혀둡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가 굽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도 최상급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허리 아래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관절에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 들기도 최상급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보행을 안정시키고 발목 힘을 키웁니다.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우수급 운동입니다. 무릎 플랭크가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 플랭크보다 강도가 낮지만 코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합니다. 허리에 부담이 적어 안전하게 복부와 등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하는 스쿼트도 우수급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서 균형 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얕게 앉았다 일어서는 게 핵심입니다. 느리게 뛰는 조깅도 우수급에 속합니다. 단, 무릎과 발목 상태가 양호하고 체중이 과하지 않을 때만 추천합니다. 대화 가능한 속도로 짧게 뛰되 걷기와 번갈아 하면 좋습니다. 보통급 운동도 있습니다. 레그프레스는 근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유용하지만 무릎 각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깊이 굽히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등산은 경사가 완만하고 거리가 짧다면 괜찮지만 긴 하산길은 무릎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트레킹 스틱을 꼭 사용하고 무릎 보호대 착용을 권합니다. 빠르게 걷기도 보통급입니다. 심폐기능엔 도움이 되지만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갈 수 있어 체중 관리와 근력 확보가 먼저입니다. 주의급 운동은 가급적 피하거나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압박이 크고 목에도 무리가 갑니다. 데드버그나 무릎 플랭크로 대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레그레이즈도 주의급입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며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더 안전합니다. 버피 같은 고강도 동작도 주의급입니다.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가고 관절 충격도 큽니다. 비추천급 운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줄넘기는 무릎과 발목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대신 제자리 걷기나 슬로우 조깅을 권합니다. 높은 박스에 오르는 동작도 비추천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낙상 위험이 크고 무릎에 순간적인 부하가 집중됩니다. 계단 오르기로 대체하되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안전합니다. 목을 과도하게 돌리는 스트레칭도 비추천입니다. 경추 디스크나 협착이 있다면 어지럼증이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순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 허리가 자주 불편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허리 강화를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허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고 오래 서 있으면 뻐근했습니다. 다른 헬스장 강사님께 상담을 받으니 윗몸 일으키기는 60대 이후엔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되고 목에도 무리가 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신 맥켄지 신전과 엉덩이 들어올리기를 추천받았습니다. 맥켄지 신전은 엎드린 상태에서 팔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허리가 부드럽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를 했습니다. 엉덩이 들어올리기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허리 아래와 엉덩이 근육이 함께 자극됐습니다. 12회씩 2세트를 매일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뻐근함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엔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불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위험한 동작 대신 안전한 동작으로 바꾸니 통증이 개선된 것입니다. 같은 헬스장에 다니던 65세 김철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복근을 만들겠다고 레그레이즈를 열심히 했는데 허리가 자꾸 바닥에서 떨어지며 통증이 왔습니다. 강사님이 데드버그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누워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펴는 동작이었습니다. 허리는 바닥에 붙인 채로 복부만 긴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2주 만에 허리 불편함이 없어졌고 복근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안전한 동작과 위험한 동작이 있습니다. 허리를 강화하려면 윗몸 일으키기보다 맥켄지나 브릿지가 낫습니다. 복근을 키우려면 레그레이즈보다 데드버그나 무릎 플랭크가 안전합니다. 다리 힘을 키우려면 무거운 레그프레스보다 의자 스쿼트와 발뒤꿈치 들기가 효과적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운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주의급이나 비추천급 동작이 포함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맥켄지 신전으로 바꿔보세요. 레그레이즈 대신 데드버그를 시도해 보세요. 줄넘기 대신 느린 조깅이나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좋은 운동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조합하고 실천할지가 중요합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의 위험성과 올바른 시작법, 낙상을 예방하는 루틴 구성, 유산소와 근력의 균형 잡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운동을 시작합니다. 공기도 맑고 사람도 적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새벽 운동엔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체온이 낮고 관절 사이 윤활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경직돼 있고 혈액순환도 느립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면 저혈당 신호입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새벽엔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심혈관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은 뇌혈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일어나서 10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깨워야 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기울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합니다. 허벅지 뒤쪽을 늘리고 종아리를 펴고 팔을 위로 쭉 뻗어줍니다. 이렇게 몸을 깨운 뒤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5분은 산책하듯 느리게 걷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낀 후에야 속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빠르게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이게 새벽 운동의 원칙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루틴도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골절이라도 되면 몇 달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사이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낙상을 막으려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의자를 활용한 루틴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8회씩 2세트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무릎 앞쪽 근육이 강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도 필수입니다. 벽에서 한 뼘 떨어져 서서 양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습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15회씩 3세트를 하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발목도 안정됩니다. 익숙해지면 한 손만 짚고 해도 됩니다. 한 발로 서는 연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엔 3초만 버텨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 10초까지 버티는 걸 목표로 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연습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집니다. 무릎 플랭크로 코어를 강화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 무릎을 떼고 팔꿈치로 몸을 지탱합니다.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처지지 않도록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15초부터 시작해서 30초까지 늘려갑니다. 코어가 튼튼해지면 갑작스러운 중심 이동에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래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하면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대신 걷기와 느린 조깅을 번갈아 하는 간헐적 방식을 권합니다. 5분 걷고 2분 천천히 뛰고 다시 5분 걷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 운동에도 관절 부담은 줄이고 운동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 가능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얼굴이 붉어지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운동 중 느껴지는 근육의 뻐근함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은 경고입니다. 관절이 뻑뻑하거나 붓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통증을 참으며 계속하면 작은 문제가 큰 부상으로 커집니다. 강태윤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동네를 도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행히 벤치에 앉아 쉬니 괜찮아졌지만 무척 놀랐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복 저혈당과 급격한 운동 시작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아침 운동 전에 반드시 예열 과정을 거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가벼운 간식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어나서 10분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바나나 반 개와 물을 마셨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깨웠습니다. 5분 정도 산책하듯 걸은 후에야 속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처음 급하게 걷던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어지러움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더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자 루틴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를 15회 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꾸준히 하니 다리 힘이 붙었습니다. 한 달 후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2달 후엔 한 발로 서는 균형 테스트에서 10초 이상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걷기 30분, 의자 루틴 10분, 무릎 플랭크와 엉덩이 들어 올리기 10분을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총 50분 정도 투자하지만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안정적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루틴 설계가 이렇게 일상의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10분 예열 시간을 꼭 가지세요. 걷기만 하고 계신가요? 의자 스쿼트와 발 뒤꿈치 들기를 추가해 보세요. 한 가지 운동만 길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 동작을 짧게 번갈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루틴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보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통증의 원인, 운동 등급, 안전한 루틴 설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효과가 있고 시간을 길게 투자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이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강도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골고루 하는 게 낫습니다. 근력, 균형, 유산소가 모두 포함된 전신 운동이 답입니다. 걷기만으론 부족하고 근력만으론 심폐기능이 빠집니다. 세 가지를 골고루 배치해야 관절도 보호되고 낙상도 예방되고 활력도 유지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작은 불편이 큰 부상으로 커집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동작을 바꿔야 합니다.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회복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은 점점 약해집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염증이 만성화되고 움직임이 점점 제한됩니다. 통증 때문에 활동을 줄이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외출이 두려워지고 집에만 있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루틴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통증이 줄고 일상 동작이 편해집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물건 들어 올리기 같은 기본 동작들이 수월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출이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부담이 덜합니다. 건강한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애쓰다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간단한 루틴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최소 루틴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 게 승부처입니다. 최소 루틴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예열 스트레칭, 의자 스쿼트 8회 2세트,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15회 2세트, 무릎 플랭크 15초 2세트, 엉덩이 들어 올리기 12회 2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천천히 걷기 20분을 더하면 됩니다. 총 35분입니다. 처음엔 욕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8회가 힘들면 5회부터 시작하세요. 15초가 어렵면 10초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주 3회보다 매일 짧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경숙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무릎과 허리가 불편해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혼자 하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봐도 너무 어렵거나 젊은 사람들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의자 루틴을 배웠습니다. 의자 스쿼트, 발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무릎 플랭크 같은 기본 동작들이었습니다. 각 동작을 10회씩만 하는 간단한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손으로 의자를 세게 밀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도 오해하면 종아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로는 3초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 의자로 스쿼트 5회,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10회, 누워서 엉덩이 들기 8회만 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덜 짚게 됐습니다. 발뒤꿈치 들기를 15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불편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달 후엔 루틴을 조금 늘렸습니다. 각 동작을 10회씩 2세트로 늘렸습니다. 무릎 플랭크도 추가했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다리가 덜 피곤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운동이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침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의자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엉덩이 들기, 무릎 플랭크를 매일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20분 정도 산책도 합니다. 무릎과 허리 불편함이 많이 줄었고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웃을 만나는 일도 늘었고 취미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루틴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동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의자 스쿼트 8회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15회를 더해보세요. 모레는 누워서 엉덩이 들기 10회를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일주일 후엔 완전한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힘들면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동작이 어려우면 더 쉬운 동작으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내 몸과 대화하며 이어가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힘들면 쉬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세요. 그게 건강한 운동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운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보 걷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 근력과 균형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최소 루틴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전신 균형입니다. 근력, 균형, 유산소를 골고루 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작은 실천의 매일이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의자 스쿼트 8회,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15회, 무릎 플랭크 15초만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통증 없는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무릎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절염 예방 운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